오늘은 최근 주요 이슈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만 배럴 감산 얘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음, 바이든이 뺑 돌긴 했습니다. 미국 애들이 사우디하고 외교를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석유도 무기도 안 판다. 석유 안 팔면 무기도 안 판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미국의 무기를 안 판다는 거죠. 이게 사실 미군 철수 얘기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이제 이게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외교적으로는 어느 접점을 찾겠죠. 그 찾는 이제 접점의 과정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중앙일보 기사 중에 김선 기자께서 올리신 10월 11일자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전에 트럼프 측근 사우디 쪽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입니다. 이분 글린블렛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주장을 보면 불화를 해소하지 못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에 있다. 물론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MBS한테도 있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발뺌을 하니까. 여하튼 그런데 이제 맨 밑에 있는 말이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국가와의 관계는 쌍방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도 상당히 이익을 얻고 있다며, 자국보다 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척하지 말 것이며, 동시에 우리도 타국에게 우리의 이익을 우선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린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군을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거기에서 미국과 대면하거나 외교를 하거나 이런 것에 정책을 해야지, 올 것이 미국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인 이런 구태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반대 측도 필요하고, 다만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정치인들을 뽑는 그런 이제 해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시기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제이미 다이먼께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6개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그래서 한 추가로 20% 더 빠질 거다. 그래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기 수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만 주가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트리거가 발생을 아직 특별한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붕괴가 없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경기 수축 국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추세가 그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있는데, 아래로부터의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래로부터의 붕괴라는 얘기는 큰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주식시장이 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다이먼드 얘기를 했었지만 기사상에, 다이먼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버냉키 연준의장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서 얘기를 했더라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리 때처럼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언제 어디선가 꼬물딱 올라올지 모른다. 그 꼬물딱 올라온 게 시장 자체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영국의 연기금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거죠. 영국에서 정책을 발언하면서 감세 정책하면서 그런 어떤 불안정성은 지금 시장에서 띄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팍 퍼민화될 거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게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띄고 있고, 뭐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까지 충분히 하락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반등을 생각하기에는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등이 일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IMF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또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10월 12일자 김현숙 기자께서 동아일보에 올린 기사인데, 내년에 그래도 플러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이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GDP 나오라든가,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GDP 나우라든가 혹은 그 GDP 나우 캐스트 두 연준 애틀란타하고 세인트루이스죠 아마 두 연준에서 뽑아내는 그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터닝해서 움직인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로 갈수록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미국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지만 다른 지표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면 가동률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이렇게 멈추는 패턴도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패턴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동률이 추세적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갈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활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그대로 될 거고 상당히 많이 왔지만 버틴다 하더라도 이게 꼬물딱꼬물딱 밑으로 꾸물꾸물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반등세는 약하고 바닥은 낮아지는 뭐 이런 현상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리거가 발생하면 세차게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아직까지 눈으로 보이는 트리거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눈으로 뭐 단기간에 어떻게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정성보다 지금 주요 이슈는 오히려 이게 PPI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PPI하고 CPI를 보려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PPI가 나올 거고 내일 저녁에 CPI가 나올 건데 이 PPI하고 CPI 움직임에 따라 주시장이 한번 반응을 또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또 연준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에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건데 그 움직임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포지션을 줄이는 그래서 반등시 포지션을 줄이는 액션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 좀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 다른 얘기 포트폴리오 얘기는 지금 이제 10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중국이 반도체 자립 속도전 그래서 뭐 생산 라인당 뭐 3천억 보조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건 한국일보 기사인데 10월 11일자 허경주 기자 요거는 박수창 기자께서 올리신 겁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중국의 공장 납품을 중단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우리나라 쪽에서도 KLA라는 장비 업체, 최대 장비 업체가 장비를 납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식 시장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기적인 거하고 중장기적인 걸로 나뉘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게 뉴즈원입니다. 경민경 기자께서 10월 6일 나오는 월스트리트 저널 반도체 정치화가 장기적으로는 삼성이 승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TSMC가 1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사실은 쫓아가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쪽이라면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이걸 넘어서서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삼성의 위험성은 중국이었거든요. 대규모로 현금 물량을 쏟아부어주면 거기에 삼성전자가 견디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그걸 막아주는 그런 행태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명이 더 길어졌다.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특히 그리고 좀 어렵긴 하지만 TSMC 쪽의 파운드리 쪽으로 쫓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쳐다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 보도가 아닌가 해서 이 내용을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은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거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반대가면 포지션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채권 투자 얘기를 드렸었는데 채권 투자 쪽을 조금만 봐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캔들 차트가 SPTL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다음에 TLT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TLT를 우리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0년 이상의 국채 수익률 움직임과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채. 근데 이게 캔들이 SPTL이고 검은색이 TLT입니다. 보시면 장기적으로 TLT나 SPTL은 사실은 움직임에 큰 느낌이 없어요. 다른 부분이. 물론 약간의 괴리감이 있긴 하죠. 여기 보면 갭이 약간 벌어졌죠. 보면. 그죠? 약간 벌어지는 패턴이 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SPTL하고 TLT하고 어느 쪽을 투자하던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 나오는 보라색은 뭐냐? 이 보라색이 제가 말씀드린 타이거 미국채 그 10년 선물 움직임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최근 보시면 이 SPT하고 TLT는 추세적으로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2021년도 12월 초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ETF 값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투자자 손실이 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온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SPTL이고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PTL은 결과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상승 궤도를 거치기 시작한 이때부터는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바닥 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나중에 그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금리가 바닥에 죄송합니다. 붙었었죠.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순간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다만 10년 국채 수익률이 4%대 정도면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1년 국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한 4.75까지 올라간다고 인지가 된다면 T10Y3M 차트를 보시면 3년 국채 수익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갭이 한 0.7 조금 넘게까지 벌어진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4.7 올라간다고 그러면 10년 국채 수익률 4% 언저리에 있다고 하면 거의 꼭지점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물론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 좀 넘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기준금리가 4.7을 넘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강도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움직임은 SPTL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윗방향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추세적으로 보일 것이다. 내년에 주식시장이 계속 흘러내려가면 이 SPTL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게 SPTL의 움직임과 타이거의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면 이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일정 부분 여기서 추세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의 패턴을 유지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강도 세게 내려가고 있죠. SPTL이. 근데 타이거는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주된 이유는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세차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 이게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서 SPTL이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올라가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서 SPTL 가격이 떨어지는 요거 곱하기 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지금 이 타이거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10년째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SPTL 가격이 떨어지는 게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것 때문에 곱하기로 원화로 환전하니까 이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서 SPTL은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올라가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가?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고요. 얘가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에서 하락하는 패턴에서는 이 저점을 맞는 요 언저리까지는 환율이 올라갑니다.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여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보면 추세적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주식 저점이죠. 그때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경기 수축 국면에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기는 힘듭니다. 즉 윗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옆으로 개걸음은 칠 수 있어요. 근데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강도는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긍정적인 건 여기 있는 요
타이거 미국채 10년에 가장 긍정적인 건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면서 이게 아니죠. 이걸 봐야 되겠네요. 요거 봐야 되나? 요걸 봐야 되겠네요.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면서 원달러 환율을 올라가주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SPTL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환율까지 곱해지니까 그게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나 옆으로 기거나 내려온다 하더라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거 미 10년 국채 수익률을 매집한다고 해서 큰 영향성이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향후의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되는 그런 자금들이나 그런 자금들은 요 SPTL, 그러니까 그 SPTL이나 TLT를 사거나 혹은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채 10년 수익률 추적, 모니터, 추적하는 이런 ETF를 매집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주식은 반등하면 포지션을 줄이고 미국채 포지션을 조금씩 늘리는 패턴을 보이면서 향후의 트렌드를 계속 추적하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면, 그리고 과거 그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그 일드 커브의 움직임 있죠. 스프레드의 움직임. 그걸로 놓고 보면 지금 거의 정점에 다 와서 이게 정점을 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정점을 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더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